경연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경주인 창원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좀 배당이 중배당이 연출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편성 자체가 파업 비파업으로 나눠졌습니다. 팀 간 대결도 있어요.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비파업으로 나눠졌을 때는 고배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중배당 정도 편성이 될 수 있다는 점,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창원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영규하고 문영균이 과연 연합 펼쳐 나가면서 방극산을 중심으로 하는 조영서하고 1호키를 견제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에서 파업 선수들이 4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땡겨줄 만한, 시속을 올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문영균도 그렇고 정영교도 그렇고 마케 나갔을 때 쉽게는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경주를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 점 때문에 아쉽게 결승까지 못했었던 방극산이 1호키와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두 선수 모두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청권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1호키가 먼저 땡겨주고 방극산이 몰고 갑니다. 그 뒤는 조용소가 마케 나가면서 정영교, 문영윤, 마크 지켜낸다면 아무래도 방극산의 1호키라든지 방극산의 조영서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비파업 완승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영규하고 문영윤이 연합도 펼쳐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참 재밌는 경주가 찾아졌습니다. 충청권 선수들, 또 성상팀 선수들 3개 팀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청권 하카팀이죠. 권정국하고 이동근이 힘을 쓸 것 같습니다. 근데 권정국도 요즘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어요. 시속 잡으면 종속이 많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호미점 살려나갈 수 있는 성산팀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차봉수가 땡겨주고 권성우가 몰고 갑니다. 그들은 이주호가 막혀 나간다면 몸싸움도 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청권 정도는 충분히 견제 나갈 수 있다는 점, 차봉수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권성호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순영 전일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공략 해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최순영 취입도 나오지 못했어요. 직전 선전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최순영,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최순영의 아군 세력이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철민과 김민수가 협권 펼쳐 나간다면 이번 편성 최순영 또다시 전일 같은 경준형 펼쳐 나갈 수밖에 없죠. 최순영 앞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철민하고 김민수 비파업서들이 협권 펼쳐 나간다면 최순영 또다시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순영 입장에서는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탈파하는 작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민우가 월등한 것 같아요. 특성급 결승전에서도 선전 펼쳐 나갔었던 윤민우, 아쉽게 우승 내려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직전 부산 대상 경주 찍었죠. 이번 회차 잘 마무리하고 다음 회차 특성급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데 4대3의 경주 양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민우 원체 능하다는 점에서 저치기 타이밍 충분히 잡아 나갈 것 같아요.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파업 선수들이죠. 임진섭이나 김지광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홈에서는 윤민우가 최강인 것 같습니다.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컵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방극산 전일 머리를 쳤어야 되는데 취입이 나오지 못했어요. 오히려 기다렸다가 아쉬움을 남겼었던 방극산 2차권을 밀려났는데 점수에서 밀려났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방극산, 금일만큼 좀 화끈하게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방극산 입장에서는 조용수하고 1호키가 비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선수는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선수들 정용교도 그렇고 문영희도 그렇고 노련하긴 합니다. 하지만 파업 선수들 앞선에서 화끈하게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문영희 입장에서는 방극산의 뒷자리나 이렇게 뒤를 빼앗아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빼앗는 작전도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 선정이 1호키가 쓰고 방극산이 막혀 나갑니다. 그들을 조용소가 물고 가게 된다면 조용소도 마크만 놓고 본다면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정영교라든지 문영균이
빼앗기는 상당히 어렵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뭐 정연결이든지 문영인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렇게도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이 괜찮아요. 방극산하고 또 이렇게가 또 세종하고 청주입니다. 충청권 협공이 가능한 3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협공 펼쳐 나가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방극산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절대 밀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 충청권 협공에 의한 비팝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가 아무래도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승부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조용소가 막해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4번하고 5번 정도는 4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6하고 4,5입니다. 저는 수적인 면에서는 팝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조직력과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비팝 선수들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때려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6번 쪽에 4번하고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거꾸로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 5번을 차선으로 4번, 5번을 차선으로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방극산이 서두르고 이로키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문제는 이렇게 방극산이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선행을 정연교가 끊어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끊어먹게 된다면 아무래도 방극산도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컨디션 괜찮은 정연교가 끊어먹었고 직선에서 추입력 발휘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입니다. 2번하고 7번에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2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7하고 26은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7과 26 정연교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방극산이 득점도 있고 낙차 출전인데 컨디션도 괜찮죠. 조영소 2호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팝 선수 중심으로 배당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7하고 26은 배당이 괜찮게 형성되고 있다. 반드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재밌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반대로 좀 깝깝하기도 한 것 같아요. 대전팀 선수들 1번하고 7번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하카팀이죠. 이동근하고 권종국이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성탄팀 선수들이 3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창원대 출신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3개 팀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넓게 본다면 충청권이 뭉치고 또 성산팀이 양분돼서 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충청권이 적극적으로 협공 펼쳐 나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대전팀보다는 하카하고 성산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득점만 놓고 본다면 차봉수가 앞서 나가고 있죠. 차봉수가 몰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득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힘을 쓰게 된다면 권종국이 넘어서지 못합니다. 전 차봉수가 힘을 쓰게 된다면 권성호가 막혀 나가고 이재우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이 때려주면 권성호 직선 취입발만 놓고 본다면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취입 기회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취입만 놓고 본다면 권성호도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봉수도 낙차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권성호가 차봉수 상대로 직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2번하고 4번입니다. 성산 완승이에요. 2번, 4번 쪽에 2번, 4번 주력 승부로 2번, 4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재호까지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재호가 다소 좀 소극적인 경주력 펼쳐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하긴 합니다만, 권성호 물고 가기만 하면 돼요. 차봉수가 서둘러 준다면 권성호가 넘어서고 이재호까지는 불러드릴 가능성 2번하고 6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2번하고 4번은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4번 쌍복경주권 쪽에 2번, 6번 차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죠. 하카팀 선수들입니다. 이동근하고 권정국이 분명 연합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정국이 때려줘야 되는데 권정국 자체가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죽쓰고 있기 때문에 이동근도 힘든 경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이밍만 제대로 잡는다면 이 권정국도 버티면서 머리 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권정국이 그대로 버텨낸다면야 아무래도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권종국이 힘을 쓰게 된다면 차봉수하고 어차피 맞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흘러갈 수밖에 없죠. 뒤는 권성호가 막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 3하고 5입니다.
5-3하고 5-2는 권종국의 선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5-3-5-2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권종국 자체가 요즘 들어서 재기량을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홈이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성산팀, 창원에 최적화된 팀이라는 점에서 충청권 4명 달라붙는다 하더라도 유리할 것 같아요. 권성호의 취입발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3경주입니다. 최순영 전일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최순영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몸싸움까지 펼쳐 나가면서 왕중왕전 우승 차지해서 나갔었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직전 회차도 몸싸움에서 털렸었던 최순영, 전일도 아쉬움을 남겼었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최순영 다소 좀 불안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용태가 있고 김시진이 있고 최순영 있어요. 한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자체가 3명의 선수가 아무래도 비팝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최순영이 딱히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최순영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순영 입장에서는 기껏 해봐야 김시진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긴 또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김민수, 시속감 좋은 김민수라든지 김철민, 강병서, 이상현이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순영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민수가 힘을 씁니다. 그 뒤를 김철민이 막혀 나가고 강병석이 따라 들어가는 이상현이 자리 잡게 된다면 최순영 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민수가 힘을 쓰게 된다면, 잘만 하면 김철민이 직선에서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최순영 빠지는 걸 먼저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영 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민수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철민의 직선 취입발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을 우선하고 싶어요. 한데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하시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못다고 후미권에 만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하고 6번 쪽, 3번하고 6번 쪽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3번하고 7번의 저력도 배제할 수 없죠. 36하고 37입니다. 36하고 37 최순영 빠질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하고 37을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백전노장 최순영 전일 당했기 때문에 금일 또다시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시진이 있기 때문에 김시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금일만큼은 좀 김시진이 뭔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김시진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힘을 쓰기보다는 최순영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 그렇게 된다면 최순영 입장에서는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김민수를 활용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타협이에요. 끊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6번과 5번의 저력,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김시진이 5번의 뒤를 바짝 물게 된다면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순영이 선전 팔려 나간다면요, 끊어 먹으면 5번, 6번이나 5번, 4번 안에서 무난하게 저배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일처럼 또 빠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을,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 6번은 복승까지는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월등한 기량 발휘해 나가고 있는 윤민우가 강축인 것 같습니다. 지난 부산도 대상 경주 우승을 차지해 나갔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금일도 상당히 좀 힘든 경주로 진행됐었습니다만 직선에서 꿋꿋하게 차가 나왔었던 윤민우, 이번 회차 잘 마무리하고 다음 회차는 특성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공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넓게 본다면 20기 동기생이 너무나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양진우가 있고 김지광이 있고 김동훈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편성 윤민우가 20기 선수들 중에서 협공을 펼쳐 나간다면 김지광하고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이번 편성이 김병하고 양진우, 이진원, 김동훈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윤민우하고 임진섭하고 김지광은 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돼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윤민우가 파업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 먼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적어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후미는 아무래도 임진섭이라든지 김지광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선에서 내려온 임진섭이 아무래도 윤민의 후미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협공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윤민우가 초조 부담을 덜어줬을 때 아무도 안 나오게 된다면 임진섭은 자연스럽게 윤민우 앞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5번에 2번의 뒷자리를 김지광이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광도 이번에 차 컨디션이나 몸 상태 절대 밀리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2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4번하고 2번, 5번입니다. 2번, 4번하고 2번, 5번 두 차권 2번과 4번 쪽 특성급에서 내려온 두 선수, 한 살 터울 선수 출신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사하고 2호 견주권 주력으로 적극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아무래도 수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윤민우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이번 편서 2번, 4번, 5번 순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윗선에서 7번, 1번, 3번, 6번으로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재물이 윤민우라도 몸싸움으로 밀어 제끼고 경주를 펼쳐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덮고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윤민우만 빠지면 배당이 나옵니다. 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중심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릴 선수는 김동원인 것 같습니다. 비파업 선수 중에서는 아무래도 김병희 발주대 위치가 좋고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김동원으로 활약해 나갈 수 있는 김병희 직선 추입발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3번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윤민우 쪽으로 배당이 집중적으로 뚫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17하고 13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만큼 무너진다면 17, 13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민우 우수에서까지 고전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성급 결승전에서도 선전 펼쳐 나갔었던 윤민우죠. 1번하고 2번하고 4번입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특성급 강급자들이죠. 2번하고 4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성현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 김성현하고 이진국, 오디안만 거기 파업 선수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파업 선수들이에요. 4대 3으로 싸우고 있는데 김성현이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기껏해봐야 몸싸움까지 몸싸움으로 빼앗는 작전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성현 참 답답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지민 연이틀 실속감이 괜찮았어요. 정지민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명래라든지 전정현이 막혀 나가고 김범준의 선행을 정지민이 활약에 나간다면 김성현 자리 선정하지도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점수가 있기 때문에 태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악착같이 김성현, 정지민의 뒤를 빼앗는 작전으로 경주 임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습니다. 먼저 정지민이 김범준을 활약해 나간다면 김범준은 버티지 못하죠. 정지민이 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는 김명래라든지 전장현 둘 중에 한 명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성현 빠지면 정지민의 김명래입니다. 전징인의 전장현을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 2번하고 6번 김성현 빠지는 거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는 점, 그 중에서도 1번 쪽에 1번 쪽을 먼저 2번, 6번을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김성현이 빼앗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정지민만 빼앗는다면 김성현 입장에서 직선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누굴 챙겨 나가기보다는 본인만 직선에서 살짝 취입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은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은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승부거리가 길어질 정지민, 김성현이 정지민을 찍어 누른 다음에 직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김성현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다 또다 착순간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쫓아갈 수 있는 선수는 7번과 1번 김명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략은 7-2하고 7-1입니다. 7-2하고 7-1. 김성현이 정지민을 타겟으로 했을 때 칩은 나오죠. 7-2하고 7-1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자체가 비팝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김성현이 고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 1번을 먼저 2번, 6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호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대타 출전했다가 고전했었던 김주동 초조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김주동 경주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김주동을 중심으로 최원호, 조용현, 송현이, 여기에 이명환까지 전부 다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김시호하고 이인우는 비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작전 펼쳐나가기가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호 컨디션이나 몸 상태 나쁘지 않아요. 전일 김병에게 투입당하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인우가 때려주고 김시드가 몰고 가죠. 그 뒤를 김주동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인우의 시속감도 괜찮기 때문에 김시우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후미 견제 좋기 때문에 김주동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볼 공략 견제 가능할 것 같아요.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김주동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몸싸움 펼쳐나갈 수 있어요. 6번과 4번 정도는 타종 후 6번의 뒤를 물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뺏기만 하면 돼요. 6번과 4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시호과 이윤우가 비팝인데 궁합이 좋기 때문에 김시우와 이윤우 쪽으로 배당이 좀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윤우가 넘어서야지 김시우도 넘어서는데, 이윤우가 고전하면 김시우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은 김주동이 아쉬웠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송현이의 선행을 김주동이 확실하게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용현을 김주동이 알죠. 과거 진주에서 훈련했다가 8단권으로 훈련지를 변경했는데 두 선수가 동기생이에요. 4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지금도 조용현이 진주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창원 쪽 선수들하고는 상당히 절친한데 동기생이기 때문에 4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슈가 고전하면 4-1이 가능하고 4-2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윤우가 있기 때문에 김수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6번, 7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6번, 4번을 자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신 다음에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한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또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